실제로 조현병이라는 환자분들이 많은 사고가 있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런데 정말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가요? 거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한 편이 있는데요.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어떤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범죄율 자체는 조금 더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폭력 같은 그런 강력 범죄는 약간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. 그 외에 뭐 사기나 또는 경제사범 같은 것은 좀 훨씬 낮은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경우는 저는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. 실제 제 외래에도 살인을 한 2명의 환자가 외래에 다니고 계신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혹시 너무 오랜만에 오는 건 아닐까, 그동안 치료 안 받고 있어서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닐까 항상 걱정을 하면서 그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잘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단지 환자의 개인이나 또는 가족에게 맡겨놓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돼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,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요양제도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런 조현병 환자들도 가족이나 또는 주위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지금 국가나 정부에서 많이 또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고 네.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제 조현병 어떤 치료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. 사실은 저는 이 조현병 환자들의 여러 가지 강력 범죄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건이 있지만 최근에 이 사건들의 기자들이나 또는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심각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. 저는 이 환자분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료받고 관리받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한데, 저 이번 정부의 대책도 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랑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돈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.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애를 써서 해왔는데 잘 안 풀리는 일도 많이 있고,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사회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런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은 저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펼 때 전문가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이 이제 반영되는 범주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 개혁이 가능했었는데, 사실은 지금은 이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그 스테이크홀더들은 이제 인권만을 바라보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. 또 환자들은 또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정책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향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집단들의 의견을 통합을 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교정하는 능력이 이제 복지부에 있어야 되는데, 사실 복지부가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즘은 거의 상실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. 어떡하죠? 그러면 이게 정말 앞으로의 우리는 이제 정말 어렵고 해야만 될 것 같고, 어떤 식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저는 국민들이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들은 이런 정신건강이 조절되지 않고 있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 바로 주위에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요.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리가 되지 않는 정신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좀 모아야 되겠고요. 또 그들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또 그 각각의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좀 더 예방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,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해야만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결국 우리가 알아보고 또 조사해야 될 것이 아직도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.
실제로 이게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사고도 나고 위험하기도 한데요.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과연 정신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?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신건강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이제 조현병 같은 뭐 우울증 이런 것을 이제 앓고 있지 않는 게 좋은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현대적인 정신건강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, 예를 들어서 좀 편안하다든지 또는 즐겁다든지 행복하다든지 같은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갖다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애인 사이에서도 처음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아껴주고 행복하고 그렇지만 또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에 이제 서로 단점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아진 그런 상태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서 뭐 시험 성적이나 또는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가족의 정신건강이 매우 이제 악화된 상태고 그보다는 서로 아껴주고 관심 갖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될 때 가족의 정신건강도 향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